자, 봐봐요. 원시별이 어떠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지가 시험에 잘 나와. 원시별은 어떠한 환경이냐면 지금 성온이라고 부르는데 수소와 헬륨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 먼지와 티끌이랑 같이 있는 그걸 성온이라고 부르는데 성온에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져. 애들이 밀도가 높은 건 알아. 당연히 입자수가 많아야지 원시별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요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잘 봐요. 온도가 높으면 그 기체는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 기체가 탈출한단 말이야. 기체의 운동 속도가 느려져야 돼. 그래야 그 공간에 계속 머물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고기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시별은 말 그대로 별이 아니야. 원시별이 별이 되려면 내부의 온도가 얼마까지가 딱 만들어져야 되냐면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0만 켈빈까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되어야지만 핵융합이 가능해요. 핵융합 그러면 자 보세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를 먼저 핵융합을 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수소야. 그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내부가 1000만 켈빈으로 되면서 몇 개의 수소가 몇 개로 바뀌냐면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그래서 수소핵 융합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계열성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크기가요 보세요. 수소핵 융합 반응을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수소가 있거든요. 그 수소가 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당연히 내부는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로 끌어당기는 중력 에너지 하고요. 내부 압력의 에너지가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기가 일정한 힘의 평형 상태야. 힘의 평형, 무엇과 무엇이 평형을 맞추냐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서로 같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니다.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별 일생 중에서요. 별 일생 중 주계열성으로 사는 수명이 제일 길어요. 주계열성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주의할 점. 이따가 진화하잖아요. 태양과 크기가 비슷한 녀석하고요. 태양보다 크기가 10배 이상 큰 녀석 중에서 주계열성으로 오래 사는 애가 누구냐면 주계열성으로 오래 사는 애는 태양과 크기가 비슷한 애가 주계열성으로 오래 살아요. 주계열성 수명이 긴 녀석이 태양과 크기가 비슷한 애들이야.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는요. 주계열성을 했잖아요. 근데 내부에 수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내부에 헬륨이 너무 많으니까요. 얘네들이 바로바로 핵융합을 합니다. 바로바로 핵융합을 해서 주계열성 기간이 태양과 비슷한 애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거 수명이 긴 편이지만 태양과 비슷한 애가 크기가 비슷한 애가 더 길다. 더 오랫동안 산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십니다. 요 세 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별은 주계열성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렇게 두 개로 진화를 하지요. 자, 두 개를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우선 첫 번째 태양만한 녀석하고요. 태양만해요. 태양과 비슷한 녀석하고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녀석이 진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10배 이상 큰 녀석이 진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태양과 비슷한 녀석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 다음에 뭐로 가냐면 적색거성으로 갑니다. 적색거성은요. 자, 언제 적색거성이 되냐면 주계열성이 언제 생을 마감하냐면 내부에 무엇이 가득 차면
그렇지. 헬륨이 가득 차면. 내부에 더 이상 수소가 없고 헬륨으로 가득 차면 그 별은 이제 더 이상 주기혈성이 아니라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가 헬륨으로 가득 차면 내부 온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몇 켈빈으로 높아지냐면 1억 켈빈까지 이렇게 높아집니다. 내부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은요, 세 개의 헬륨이 뭐로 바뀌는 과정이냐면 탄소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내부는 지금 1억 켈빈으로 유지돼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요. 바깥쪽 외곽에 있는 수소는요, 얘한테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1000발 켈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외부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에너지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따로 놀아요. 어떻게 따로 노냐면 내부는 계속 수축하고요. 외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점점 커지려고 합니다.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표면 온도가 싹 식어버려요.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표면 온도가 싹 식습니다. 그러면서 펑 터져요. 얘가 펑 터지면 우리는 그 별을 행성상 성운, 이제 더 이상 별이 아니고 성운이 되는 거고요. 내부는 계속 수축해서 탄소로 남아있는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야. 그럼 주의하실 점 잘 봐봐요. 자,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적색 거성하고요. 주계열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주계열성하고 적색 거성에서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냐면 내부의 온도는 누가 더 높아? 이렇게 물어봐. 그럼 누가 더 높아? 당연히 1억 켈빈 적색 거성이 더 높아. 얘는 1000만 켈빈이니까. 그죠? 요거는 잘 맞추는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표면 온도가 나와. 겉부분 온도. 외곽 온도를 물어봐요. 표면 온도는 주계열성하고 적색 거성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야? 적색 거성 할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이 표면 온도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외곽이 빨간색으로 싹 식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보다 온도가 낮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 커요.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녀석은요. 주계열성 다음에 바로 초거성이 됩니다. 아주 큰 거지요. 그치요? 그래서 요 외곽에 당연히 요 내부에 헬륨이 엄청 많겠죠. 여기 수소고요. 여기 헬륨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 산소를 만들고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규소를 만들고 규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몇 가지 만드냐면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 괜찮아? 철이 만들어졌죠. 자, 핵융합을 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야. 핵융합을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핵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철은 매우 안정한 원소야. 그래서 핵융합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바로 철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 들어. 뭐라고 얘기했어?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지구상에 있는 철보다 큰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철까지 만들었죠.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내부 온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럼 얘들이 잠깐 수축해요. 하다가 그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신성이에요. 초신성의 폭발 에너지로 인해서 핵융합으로 만든 게 아니라 폭발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이 초신성 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 중에 중성자라는 친구가 서로 모여서 중성자 별이 되고요. 그죠? 중성자들이 서로 모여서 중성자 별이 되고요. 나머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너무 커서 빛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